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 건강 나침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살이 빠지신 분 계신가요? 아니,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그 변화가 꼭 좋은 신호일 거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건강 문제,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근감소증이 도대체 뭘까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야, 그럼 그냥 노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근감소증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 이상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활동량이 줄어든 시니어 분들에게 더 흔히 나타난답니다.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지원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육은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근육은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근육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감소증의 원인. 근감소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의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 점차 약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과 자가 진단법. 그럼 근감소증이 내 몸에 찾아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의 증상들 혹시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허벅지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세요?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자꾸 주저앉게 되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후들거리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다고 느끼세요? 손아귀 힘이 약해져 물건을 잡기 힘들거나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 근감소증을 집에서도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5초 안에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힘들거나 시간이 더 걸린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평평한 곳에서 4m 정도를 걸어보세요. 걸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거나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아귀 힘을 측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잡이 달린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상체 근력이 저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결과가 마음에 걸린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 근육 좀 줄면 어때? 라고 가볍게 넘기셨다면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세요. 근감소증을 방치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낙상과 골절. 가장 흔한 합병증은 바로 낙상이에요.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죠. 낙상 후 골절까지 이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하면 장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20%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2. 대사질환 위험 증가.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이므로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3. 치매와의 연관성. 최근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감소증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근육 활동이 줄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뇌 건강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4. 면역력 저하. 근육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지원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5. 삶의 질 저하. 근감소증은 일상생활의 자립도를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방과 관리 방법. 그럼 근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꾸준한 운동.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이에요. 특히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 운동, 근력 운동. 각 부위별로 8에서 12회씩 반복, 2, 3세트 하기. 운동 종류.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하기 등. 레그 프레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밴드를 활용. 푸시업, 벽을 밀거나 무릎을 대고 하는 변형 푸시업. 아령 들기,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기.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유산소 운동.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춤추기 등. 심박수를 살짝 올릴 정도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 식단도 신경 써야죠.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추천 음식. 동물성 단백질, 계란, 닭가슴살, 생선, 저지방 유제품.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렌틸콩, 키노아. 식사마다 단백질을 골고루 배분하여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생선 등. 3. 비타민 D와 오메가3 보충. 비타민 D의 역할, 뼈 건강과 근육 기능 유지. 섭취 방법, 비타민 D 보충제 하루 800에서 1000IU. 하루 15분에서 30분 동안 햇볕 쬐기. 오메가3의 역할, 염증 감소, 근육 손실 예방. 섭취 방법,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아마씨, 치아씨, 오메가3 보충제. 4. 체중 변화 주기적 점검. 체성분 분석, 체중계로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측정해 보세요.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경우 식단과 운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7, 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6. 정기적인 건강검진. DEXA 스캔이나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근육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비타민 D 수치, 염증 지표 등을 확인하여 영양 상태를 파악하세요. 여러분, 근육은 우리 몸의 든든한 기둥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자산이죠. 나이 들수록 더 아껴야 할 보물 같은 존재랍니다. 살이 빠졌다고 무조건 좋아하기 전에 혹시 근육이 줄어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근육이 빠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00세 건강 나침반과 함께 건강하세요.